살아남은 기업들이 시장 파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기업들은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고 걔네가 하고 있던 사업 파이를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미중무역 전쟁의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 가야 될 일감들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인도, 일본, 미국, 한국으로 쭉쭉쭉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뺏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경기가 불경기인 상황에서 우리가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호경기로 나아갔을 때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투자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보면 헐값, 똥값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 차분하게 이제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게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무릎 이하 정도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적립식 방식으로 꾸준하게 매집해서 지금부터 평균 단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2-3년 뒤에 이제 호황장 혹은 호경기가 왔을 때 수익을 보기 좋은 섹터로서 경기 민감 산업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게 대표적으로 조선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철도나 건설 쪽도 거기에 포함은 될 수 있겠죠. 이런 섹터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철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구리나 전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계속해서 언급만 하고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재작년부터 추천을 드렸었고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갈지 여부는 물론 지켜봐야 될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전력 인프라도 좋기는 하고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신규 진입하기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철강 쪽입니다. 철강 쪽은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드리고 있듯이 지금 같은 불경기에 매수해서 호경기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피터 린치도 이거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이 도는 업종을 투자할 때는 생존 기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경기에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호경기가 됐을 때 매도하면 수익을 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투자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불경기일 때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이 경기 민감 업종 자체가 이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KG그룹 투자하고 있다라고 몇 번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 KG스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기업도 KG그룹에서 인수하기 전에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막 이제 은행 쪽에서 관리하고 이럴 때는 뭐였어요? 동부제철이었어요. 동부제철이 망해가지고 막 채권단이나 은행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KG그룹으로 품에 안기면서 KG스틸로 사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그룹에서도 이제 동부제철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불경기일 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생존 기업들, 불경기가 와도 버틸 체력이 있는 기업들이 생존해서 살아남았을 때 호경기가 되면 망한 기업들 망한 기업들이 하고 있던 그 사업 파이까지도 다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돈을 더 극대화되게 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현대그룹이나 포스코가 또 이제 철강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세아그룹이 유명합니다. 현대나 세아, 포스코 이런 쪽이 철강으로 유명한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 생존 기업인 거예요. 동부제철은 생존하지 못해서 망했고 결국 KG그룹 품으로 안겨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살아남아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인데 최근에 불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생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KG스틸은 저는 이제 생존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 지금 저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잘못될 만한 요소는 아직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또 존재하는데 바로 중국 쪽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질 거다, 금리를 낮출 거다 말은 많은데 결국 금리 낮췄나요? 안 낮췄나요? 안 낮췄어요. 저는 금리를 낮추기 전에 미국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뭘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중국을 조지겠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매겨가지고 중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지금 3배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 때도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미국보다 잘 나가니까 플라자 합의하고 뭐하고 때리고 두드려 패고 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일본을 주저앉혔죠. 중국이 지금 계기잖아요. 미국한테 1등을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지는 거예요. 그냥 뚝까 패는 겁니다.
감히 미국에 도전해? 그럼 뭐 도덕적이고 정의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정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일장이에요. 미국이 조지겠다 하면 그냥 조지는 겁니다. 명분은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명분은 힘의 명분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관세를 지금 3배 인상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저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양적 완화에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경제가 파탄 나던 말던 일단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를 찍어 누르기 전까지는 저는 금리 인하 쉽게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축통화가 지금 달러이기 때문에 뭐 미국은 다른 국가들 뭐 피는 뭐 풍비박산 날 때 살짝 뭐 옆에 좀 찢어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관세 추진하면서 압박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부터 계속 이어진 거죠. 18년도, 19년도부터 이어지고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도 뭐 사실 이제 평화적으로 하지 않을까? 트럼프는 걔 또라이라 너무 이제 막 그랬던 거지. 바이든은 뭐 잘 하지 않을까 했지만 바뀌지 않아요. 미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뭐 진보니 보수니 뭐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어디가 들어와도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라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관세 3배 인상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3배, 철강주가 일제히 급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남은 기업들이 시장 파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기업들은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고, 걔네가 하고 있던 사업 그 파이를 나머지 살아남은 기업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왜냐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 철강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새 탄소 중립 문제도 많고 중국이 이렇게 좀 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잘 해가지고 파이를 잘 나눠 먹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 좀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아직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1등 국가예요.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철강 생산량으로. 지금 많이 침체됐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조지는 거예요. 이건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두드려 패는 거죠. 관세 매기고.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고 떨어져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지금 요쪽 진영 쪽에서 정치적 미국 쪽 자유진영 쪽에서는 저 공산진영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하던 생산기지 역할을 인도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죠. 인구도 많지, 땅도 뭐 어느 정도 되지 하니까 중국에 있던 공장 다 철수시켜가지고 인도로 좀 돌리거나 아니면 리쇼어링해서 미국으로 공장 짓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지금 패고 있는 게 2018년도부터 이어진 지금 한 6년 됐죠.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일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주저앉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또 호황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인도 쪽으로 지금 인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하고 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역적으로든 뭐 어찌됐건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에요. 그래, 일본은 여태 좀 고통도 많이 받았어가지고 크게 뭐 조금 압박할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만큼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6번째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철강 쪽에서 짱짱맨입니다. 우리 이제 그 1세대 창업주분들, 현대, 포스코 이런 분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다지신 2차 산업 통해서 그런 분들이잖아요. 뭐 정주영이나 뭐 포스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현대나 뭐 포스코 이런 분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 쪽도 그렇고. 어찌됐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전 세계 6등이라는 게 이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중국이 이제 점점점점점 힘들어지면은 여기 파이를 밑에 인도, 일본,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제끼고 한국, 요 정도까지가 이제 나눠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러시아도 나눠 먹겠지만 러시아 쪽도 압박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진영이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진영이. 그러다 보니까 인도, 일본, 미국, 한국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나눠 먹기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이 조금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 가야 될 일감들이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인도, 일본, 미국, 한국으로 쭉쭉쭉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뺏어서 나머지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압박하는 거 심하지 않죠. 중국에다가 압박을 엄청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낙수 효과를 받지 않을까. 이걸 낙수 효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낙수 효과가 아니고 용어가 따로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풍선 효과 이런 비슷한 거죠. 한쪽이 이제 좀
눌러버리면은 이제 다른 쪽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글로 일감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쪽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솔직히 이제 철강이라고 하면 워낙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나 뭐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현대비엔지 스틸이라든지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이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저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거는 이제 회장님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자사주 매입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탑티어는 역시 뭐 현대나 포스코 쪽도 있지만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게 세아 쪽이 철강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 2호선 서울에서 타다 보면 합정역 홍대 밑에 합정 있죠? 합정역 지하철 타고 내리시면 거기 세아타워라고 가로쳐져 있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세아그룹 건물. 그래서 그거 아파트 이름 뭐더라? 메세나폴리스 있죠. 예, 그쪽에 세아그룹 타워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사시면.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세아제강, 세아베스틸즈, 세아특수강 같은 기업들도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소형 종목들도 우리가 보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대기업 쪽으로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현대비엔지 스틸, 이런 포스코나 현대 쪽 철강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아그룹 종목이 4개거든요. 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 세아베스틸지주, 세아특수강, 이런 세아그룹 주식, 혹은 KG그룹의 KG스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철강주 정말 다른 종목들도 많긴 한데, 이 종목들이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 포스코, 세아, 그 다음에 KG 쪽 스틸 종목들, 철강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라. 요 4개 기업의 철강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장기적인 철강 상승 우상향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가 매수 찬스 여러분들 아마 주가가 계속 빠질 거예요. 이럴 때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한번 구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